그러면 화면을 좀 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암호화폐 시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몇몇 이제 알트에서는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짙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짙은 붉은색은 5% 이상 지금 하락을 했을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5% 이상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하락을 하면 반대로 이렇게 더 진하게 빨간색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솔라나 도지코인, 수이, 이렇게 스텔라루멘, 에이다 이렇게 지금 더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알트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도 이더리움은 3%, 물론 더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고, XRP도 사실상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 그래도 지금 한 4% 정도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마 그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이 95K를 잘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장에는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물론 100% 주말장에 변동성이 없다는 아니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주말장에 그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특히 토요일날은 크지 않다가 이제 빠르면은 월요일날 저녁부터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도 별다른 그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새벽 동안에는 야금야금 조금씩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고개를 상방으로 쳐다보고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언제 급락이 나왔냐? 밑에 시계를 보시면 8시죠. 8시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8시에 뭐가 시작이 된다? 월요일 8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8시면은 이 매크로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그 각종 매크로 지표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미 선물 시장도 있고,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 상품들도 다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8시에. 그러니까 8시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물 시장, 우리가 미 선물 시장 보잖아요. S&P 500의 5분봉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때가 딱 이제 그 이전에 17일 날 이제 6시 55분에 마감이 됐던 거고, 이렇게 하나 하면 바로 8시입니다. 8시에 바로 이만큼 갭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말간 쉬고 월요일 아침이면 매크로가 돌아가는데, 미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좀 이렇게 깊게 하락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 미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우도 0.7% 정도, S&P 500도 0.86%,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1.2%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웠네요. 지금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선물 시장에서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최근 이 러셀 2000도 그 사상 최고가를 또 계속 경신하고 있었는데, 이 러셀 2000마저도 지금 거의 한 1%,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이죠. 어쨌든 선물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그것을 영향받아서 비트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냐 라고 봤을 때, 이걸 보시면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린란드 사태로 지수 선물이 일제히 하락했다. 나스닥이 1% 이상 급락하고 있다라고 속보성 기사로 나왔었고, 이 기사도 보시면 그린란드 사태가 심각하다. 암호화폐 일제히 하락, 리플 6% 이상 급락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린란드가 사태가 심각하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 하락의 원인을 이 그린란드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린란드 사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말 동안에 이 소식이 나오긴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유럽이 공동 대응 채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면은 17일 날, 토요일 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 의지, 트럼프가 계속 드러내고 있죠.
근데 8개국 겨냥을 해가지고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인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에 파병을 시켰어요. 8개국이. 요 나라입니다. 지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까지.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과의 관세에서 가장 낮은 그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10%니까. EU가 지금 유럽연합이 지금 15%인데 영국만큼은 또 10%로 가장 영국하고 또 미국과의 또 그 관계가 또 각별하니까 그래서 10%인데 어쨌든 그 8개국 안에 영국이 포함되고 있어가지고 여기한테 관세를 10% 2월 1일부터 더 부과를 하겠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6월 1일부터는 관세를 25%로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그린란드 매입 때까지 계속 25% 관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협상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가 있는데 여기가 북극점이고 우리가 이 지구본을 봤을 때 위에서 보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옆에서 보면 여기가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은 가깝습니다. 가깝고 그 중간에 그린란드가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러 이유를 이제 들어서 이 그린란드를 합병, 말이 좋아서 합병이지 거의 뺏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관세 위협 용납 못해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맞대응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 17일 날 토요일 날. 그런데 정작 17일 발표 때는 코인장이 별 영향 없었어요. 그죠? 이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큰 문제였다라면 17일 날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이 소식이 나왔을 때는 코인장 별다른 영향 없다가 월요일 매크로 돌아가니까는 8시 딱 되자마자 바로 그냥 같이 선물시장이랑 같이 급락을 한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어쨌든 하락을 했으니까 괜찮은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1시간봉 차트 조금 전에 보셨던 요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시간봉 차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새해 때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막 떨어졌을 때 제가 이때 당시에 적정 조정폭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강력 저항대가 이제 지지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 이게 90K거든요. 90K가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었고 또 하나 이렇게 상승에 대한 되돌림 피보나치로 봤을 때 황금 비율인 0.618 구간이 90.1이니까는 거의 90K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강력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었던 90K와 피보나치로 봤을 때도 90K. 그래서 이제 90K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는 이제 저항대 지지대를 본 거고 하나는 피보나치를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현재 95K 이 지지대가 여기를 넘고 나서 95K를 계속 지켜주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뚫렸습니다. 그럼 일단 95K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못하고 뚫렸으니까 지지대가 아니라 앞으로 뭐 또 다시 또 저항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 다음 지지대로 볼 수 있는 것은 90K입니다. 90K.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피보나치도 확인했었잖아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했을 때 어디가 그 0.618 자리일까?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 이 바닥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부터 지금 거의 98K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다고 봤을 때 그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0.618이 92.5K 정도 됩니다. 지금이 92.5K거든요. 92.5. 그래서 0.618에 지금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딱 0.618. 그러니까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지금 가격대인 겁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이게 지금 1시간 봉이니까 한번 떨어지고 아랫골이 살짝 달면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아랫골이가 이 정도 달린 거는 뭐 길게 달렸다고 볼 수 없죠. 아직 불안불안한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 봤을 때 이 0.618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인다. 92.5K. 어쨌든 여기 이제 뚫리게 되면 이제 90K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1시간 봉이니까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일봉으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제가 이 상승 채널을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채널을 아직은 뚫어낸 게 아니죠. 이 하방이 뚫린 건 아니죠. 그리고 상승 채널이 아닌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이은 요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아직 이 빨간색 점선 요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 기준으로 보는 게 이 단기 추세선 21선과 51선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딱 21선이 92.3K입니다. 92.3K. 지금 92.5K니까 살짝, 그러니까 한때는 21선을 깨고 지금 아래 꼬리는 요 21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말아 올려가지고 92.5K인데 뭐 지금 92.3이나 92.5나 거의 비슷하고 뭐 지금 조금만 하락해도 이제 21선이 깨지겠죠. 어쨌든 우리가 단기 추세로 보고 있는 이 21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21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21선이 92.3K, 0.618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92.5K 정도 됐으니까 다 고만고만한 가격대니까 지금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정도에서 머물러 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그래서 1차 목표가 95K 저항대 요 노란 색깔 박스권 여기를 뚫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되면서 이렇게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서 참 긍정적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 2차 목표가 피보나치 0.382 구간, 여기가 제가 그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잖아요. 0.382. 다른 뭐 분석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50주선, 52주선, 361선, 365일선 여기를 봤는데 저는 이 기준이 아니라 진짜 시즌 종료로 간다면 그렇게 반등세가 높지 못하다. 그래서 0.382. 왜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이 시즌 종료로 갔을 때 0.382를 넘지 못하고 흘렀거든요. 이때도 2021년장이고 2018년장도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0.382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흐른 겁니다. 시즌 종료로 간 거고,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 이때 폭락장 때도 이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선 하락을 하다가 여기를 깨고 반등이 나왔는데 올라간 데가 0.38이에요.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계속 흘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주선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즌 종료로 가면은 0.38이 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0.382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0.382, 98K의 저항을 딱 맞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한 저항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382 구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금 이 흐름에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종료냐 아니냐는 0.382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뚫어주느냐 못 뚫느냐인데 일단 한 번은 맞고 떨어진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앞에 다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이제 1차 목표였으면 성공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92K니까 다시 뚫린 거죠. 다시 95K를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멤버십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95K를 지키고 있었는데 살짝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95K도 한 번에 못 뚫고 이렇게 5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꽤 낙폭이 있었는데 근데 2차 목표인 이 98K가 이게 지금 시즌 종료냐 아니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그 저항대인데 여기를 과연 우리 바람은 이제 물론 당연히 한 번에 뚫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데인데 한 번에 뚫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은 늘 가득하지만 조급함은 내려놓고 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요 글을 말씀을 드렸을 때만 해도 95K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더 떨어진 거죠. 결국 95K까지도 내려온 상황이다. 하지만 계속 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 추세까지 깨진 건 아니다. 물론 지금 이제 단기 추세선이 깨질랑 말랑하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밤을 지켜봐야 되긴 한다. 오늘 밤, 오늘 월요일, 오늘 밤. 그럼 일단 지난 금요일 미증시,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보면 얼룩덜룩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증시도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하루 올라가면 하루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이죠. 지금 엔비디아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얼룩덜룩한 게 혼조세를 보였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증시가 사실상 제자리긴 해요. 지금 뭐 다우도 마이너스 0.17, S&P 500도 마이너스 0.06, 나스닥도 마이너스 0.06이니까 거의 제자리. 물론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12%로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를 썼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패턴으로 봤을 때 뭐 둘 다 말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일단 금요일도 음봉입니다. 금요일도 음봉 마이너스 0.06 제자리를 하지만 캔들로 봤을 때는 음봉이 좀 캔들 상으로는 조금 약간 몸통이 좀 있죠. S&P 500도 이런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06%지만 이렇게 몸통이 있는, 그래서 아직 여기를 이 수렴을 하방을 뚫고 내려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다. 아직 확실한 방향성을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둘 다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좀 불안한 그린란드 사태가 지금 나온 건데, 어쨌든 오늘 월요일이 휴장일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 해가지고 뭐 노예 뭐 해방일이라고 하는 그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은 휴장이다. 그래서 미장이 오늘 휴장인 것이 다행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간은 벌었다라고 봅니다. 보통 최근 들어서는 버거타임 때 큰 변동성이 나온 적이 많았잖아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상승이 나오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지금 토요일 날 트럼프가 유럽하고 약간 좀 이제 설전을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월요일 시작된 상황에서 미 선물에서는 일단 마이너스로 그래도 좀 낙폭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는 좀 발작을 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미 증시까지 오늘 돌아갔다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일단 하루 쉬고 또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살짝 어느 정도 시장은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그래도 시간은 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짐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말간 쉬고 16일까지 하고 오늘 개장이 되면서 이렇게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가를 금이 썼습니다. 그럼 은은 어떠느냐? 은은 일단 그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는 살짝 찍긴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이때랑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은도 일단 사상 최고가를 찍기는 찍었다. 근데 이제 금만큼 확 뚫고 가진 않았고 은은 살짝 이제 이때랑 키 맞추기로 해가지고 이제 사상 최고가를 확실히 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러면 본 김에 환율도 볼까요? 환율. 그래도 아침보다는 조금 떨어졌네요. 윗꼬리가 달렸죠.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1470원대. 그래서 구두 개입했던, 정부가 구두 개입했던 그 시기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베센트가 구두 개입 한번 해줬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올라가지고 지금 한 1470원 정도. 그래서 여기를 또 넘어서면 이제 불안한 고 딱 선입니다.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딱 저항대인데 여기 넘어서면 이제 진짜 다시 한번 1480원대, 그러면 또 여기 80원대 넘어서면 이제 1500원대 볼 수 있는 딱 그 자리죠. 그래서 지금 원화도 계속 좀 불안한 환율이 계속 상승 중에 있는 그 추세고, 엔화도 떠나 한번 보면은 엔화는 이미 요 저항대를 뚫고 갔다가 지금은 다시 살짝 내려와가지고 다시 요 밑으로 내려올라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지금 원화와 엔화가 거의 사상 최고가 그 수준으로, 지금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미국의 투자 심리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보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려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이제 상승이 95K까지, 그러니까 98K까지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살짝
양수되고 다시 빠지면서 지금 조금 또 내려왔죠. 그래서 어젯밤에 체크했을 때만 해도 이게 살짝 또 올라와서 여기 좀 보시는 것은 살짝 올라와 가지고 괜찮겠다, 이제 또 월요일 매크로 잘 돌아가면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월요일 되자마자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또 다시 살짝 하방으로 꺾였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꺾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주말장은 원래 거래량이 또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진짜는 아마 이제 오늘부터 해서, 또 근데 오늘이 휴장이라 본격적으로 화요일 이후에 코인베이스 이 프리미엄 갭이 확실히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전히 지금 음수인 상태다 인 겁니다. 그래서 양수가 좀 전환이 돼야 미국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계속 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그린란드 사태가 레드라인을 넘었다, 트럼프를 달래던 유럽이 반격으로 기우나 해가지고 오늘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가 관세 부과 조치는 레드라인을 넘은 거고 전략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이제 유럽에서 외교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로 유럽 지도자들은 잔혹한 교훈에 맞닥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고 대서양 동맹을 보호하려는 고통스러운 노력이 실패해버렸다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유럽도 깨달은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린란드 사태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죠. 이것이 매크로를 앞으로 뒤흔들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태까지 이 매크로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약간 좀 대척점에 있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뭐 이란이라든가 요즘은 약간 좀 적국 이런 이미지인데 지금은 유럽하고의 그 변화거든요. 동맹국하고의 변화.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는 없었던 좀 더 새로운 리스크로 지금 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미국하고 유럽하고 뭐 전쟁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협화음이 그 어떤 때보다 좀 커진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매크로를 더 뒤흔들지,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 근데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투자를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최근 들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매크로적으로 완벽한 시기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뭐 하나가 늘 불안하고 또 이전과 다른 뭔가 새로운 리스크가 계속 노출이 되거든요. 저도 그거에 그냥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일단 목적이 가장 강한 거고, 어쨌든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성과를 보이려고 하니까 지금 그린란드도 아마 밀어붙일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그린란드 사태를 금융시장까지 막 뒤흔드는 그런 불안감으로 키워갈까?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관세로 엄포를 놓고 하지만 여기 기사에도 나타났듯이 협상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그 협상을 엄청 잘하잖아요. 일단 열어두고 일단 던져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지금 노림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에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상승세가 멈추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꺾이는 그런 흐름까지로 전개가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자. 투자를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발 매수들이 나와서 그거에 따라 하락을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가 선을 넘어서 도를 넘어서 지금 하락한 것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기를 넘어서는 게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한 번에 넘겠어요. 한 번 숨고르기 했다가 다시 힘 모으고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했던 0.38인 구간인 만큼 여기를 넘어서면 저는 시즌 종료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넘는 게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그거를 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흐름에서, 한 번에 뚫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흐름에서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조바심, 조급함 내려놓고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고 지켜보자. 이제 2026년 1월,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
1월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제가 연초에도 분석을 했듯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확실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이제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어야 되는데 저는 상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탈환하러 점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말씀 또 듣고 리플도 보도록 할게요.